자, 22학년도 3월달 고2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18번, 20번, 27번, 29, 30번 이 5문제에 대해서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8번부터 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함수 fx가 지금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x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a 값은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유리함수 개형에 대해서는 우리 학습이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 이따 그려보기로 하고, 자, 이제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봐야 되는데, 자, 가조건이요. 지금 절대값 fx는 곡선 y는 절대값 fx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fx라는 친구가 2랑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냐면은 딱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 자, 나조건 같은 경우는 f 역함수 2의 함수값이 f2의 함수값에서 얼마를 빼준다? 1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해설지에는 절대값을 접어서 풀어놨는데 저는 절대값을 접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에서 절대값 fx가 2란 얘기는 절대값을 풀어주면 fx가 2라는 직선과 fx가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만났을 때 한 점에서만, 즉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fx라는 함수는 혼자 가만히 있는 거고 y는 2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만나는데 한 번만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fx 그래프 개형 간단한 거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점근선이 y는 b 이렇게 될 거고, 아직 이 a의 값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a가 0보다 큰 쪽이라고 제가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한 세트가 그려질 건데, 자, y는 2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그렸을 때, 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2하고 마이너스 2가 만나게 되면은 교점이 2개 생겨버리죠. 그럼 어딜 지나더라도 교점이 2개 생길 것 같은데, 이 유리함수의 특징을 살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y는 b라는 점근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직선 2개가 다 유리함수와 교점이 생겨버리면 2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이 1개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첫 번째, 여기 b가 2가 되고, 자, 이거 지울게요. 만약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교점이 여기서 1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여기가 얼마? y는 마이너스 2고 어떻게? y는 이렇게 2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핑크색의 상황에서는 교점이 여기서 하나만 생겨버리게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라는 값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자, y는 b, 그 다음에 y축,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야 돼요. 누가? 요 y는 b라는 이 점근선이 누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저 점근선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y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나조건 때문인데 여기 볼까요? f의 역함수 2라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f의 역함수 값이 2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f의 인버스 2의 값이 k라고 치면 fk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라는 y좌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점근선이 2가 돼버리게 되면 역함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fx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fx 함수식은 x 플러스 a분의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해서 이제 a 값 하나만 잘 구해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 a 값은 어떻게 누굴 가지고 구할 거냐? 이 f의 역함수 2는 f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 f의 역함수 2의 값이, f 인버스 2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y좌표 값이 2니까,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 x분의 a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좌표는 a분의 4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요게 누가 될 거냐면은 바로 f의 역함수 2의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 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A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4분의 A라는 값은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됐나? 여기다 얼마를 해주면 됐나? 1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4분의 A는요 2분의 A 마이너스 2 빼기 1인 거니까 연산하시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잘 나와요. 요거 연산해주게 되면은 F8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하나 배워갈 거는 절대값 함수 뭐 하지 않는다? 접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런 상황 되게 많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 계산이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봅시다. 내가 말하는 계산은 숫자 덧셈, 뺄셈, 곱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막 식을 장황하게 쓰고 이런 거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또 화내지 말고. 자, 에러는 지금 2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자, 그 다음에 L2라는 직선은 x-2y-4는 0입니다. 자, 이때 L1과 L2의 교점을 A라고 할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A가 되고요. 그 다음 L1과 L2가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을 B와 C라고 한대요. 즉 이런 얘기네요. 자, L1의 X절편이 B, 그 다음에 L2의 X절편이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근데 문제 박스 안에 가조건, 나조건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일단 L1과 L2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항상 주어진 식이나 조건들을 의미를 담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 먼저 L1과 L2를 보시게 되면 L1은 지금 2x 더하기 y인데 L2는 x-2y니까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수직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있고 얘네 둘은 서로 모인 상태냐면은 수직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1하고 L2의 값을 구할 거, L1하고 L2에서 각각의 절편들을 구할 건데,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는 식을 세팅시켜버리게 되면은 A가 X절편, B가 Y절편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X절편들만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되니? 안 되지.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죠. 플러스 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오른쪽 값이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 자, 밑에 있는 L2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C를 구해보게 되면은 4가 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4고 얘는 기울기 얼마냐면은 Y는 마이너스 2X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얘는 기울기 X는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좀 제가 넉넉히 그릴게요. 보세요. X축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4야.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될 건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이상 직각이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수직은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직을 그려버리면 여기가 A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문제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 요 원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냐면 점 Q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래요. 이 문제 아주 괜찮은 이유는 무게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맨날 무게중심 이야기하게 되면은 1대2, 2대1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세 점을 지나는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건데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에 어디에 있다? 중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4의 중점 사이에 외접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봐봐.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인데 그냥 샘플을 편하게 하나 그려보면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있나 칩시다. 그러면은 점 Q가 지금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니까 1사분면 쪽이니까 봐봐, 여기 중심은 지금 얼마냐면은 2분의 3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일사분면 쪽이 그냥 이쪽에 그려질 건데, 점 Q가 이쪽에 그려질 건데, PBC의 무게중심이니까 분명히 여기를 지나가는 중선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중선 위에 누가 있겠다? 점 P가 있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일단 그림이 요 중선 위에 있도록 그려주면 되는데,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감각적으로 요 중심하고 A를 이어서 볼 것 같기도 해. 요거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거 떠나서 어쨌거나 중선 위에 점 P가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요. 두 번째, 나조건 볼게요. 삼각형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배래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딘가 그려진 삼각형의 넓이의 3배인데, 역시나 무게중심의 성질인 2대1이라는 내분점을 쓰게 되는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3이죠. 그래서 넓이가 지금 3배짜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작도를 이제 잘 맞춰서 해보게 되면은 사실 요런 얘기가 돼. 봐봐. 지금 그냥 내가 여기를 연결할게요. 여기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Q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여기에 P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길이 B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면적은 삼각형 BQC의 넓이와 똑같고, 이 BC라는 이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3배라는 거는 각각 어딜 체크해주면 되냐면은 지름까지의 거리, 지름까지의 거리, 지름까지의 거리를 보게 되면은 1대 3이 됩니다. 자, 뭔 얘기지? 봐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지금 B, C, P가 그려졌고, 여기가 지금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1대 3 된다는 얘기지. 왜요? 여기가 1대 2니까 둘이 더하면 3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될까?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는 얘기인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쭉 볼 건데, 기억 같은 경우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처음에 조건 볼 때 얘기했어요. 자, 니은 점 Q의 y좌표는 2다?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점 Q의 y좌표가 2가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요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돼. 여기하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해서 y좌표를 구해도 돼. 근데 이 Q가 원의 중심과 A를 봤을 때 Q는 A와 O와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직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기울기라는 건 비율이죠. 어떤 비율이냐면은 X좌표의 증가량 분의 Y좌표의 증가량이고, 기울기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도형이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말은 X좌표가 1 증가했을 때 Y좌표는 2 떨어지는 건데,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는 길이 B들만 보면 되는 거잖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일단 몰라서 K라고 둘 거고, 여기를 얼마라고? 2K라고 둘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길이비를 보면 되는 거잖니? 이 길이비는 1로 넘어오게 되면은 X좌표가 2 증가하면은 Y좌표는 1 증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2K라서 요 길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4K가 됩니다. 헐링. 그럼 어떻게 돼? K하고 4K 더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거리기 때문에 K 값은 얼마가 나오더라? 1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냥 여기 Y좌표는 바로 얼마로 잡히냐면은 마이너스 1로 잡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까지는 맞는 얘기고, 자, 디귿.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냐면은 10 되냐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의미를 떠나서 요 Y좌표를 구하는 거 연습을 할 건데, 분명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보기랑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2고, 얘네들이 지금 비율이 1대 3이니까 일단 P의 Y좌표는 6인 게 나왔어. 그럼 얘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기 Y좌표가 지금 4인지 물어보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은 그냥 끝까지 닮은 도형을 쓸 거야. 봐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내가 오른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점, 그 다음에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4의 중점이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2분의 3이에요. X좌표가.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반지름이잖아.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되면은 2분의 5예요. 근데 1대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지? 5가 되는 거지. Y좌표 높이 6이라며. 맞나? 그럼 잘 봐봐. 2분의 5하고 5를 더하면은 2분의 15입니다. 2분의 15예요. 얘는 2분의 15고 얘는 6이야. 숫자 감각이 중요해. 2분의 15고 쟤는 6이야. 분수 좋아하니?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15야. 10이거든? 몇 대 몇이야? 5대 4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따라와. 5대 4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비는 3이야. 그러면 자 2분의 15가 5고 빗변이 3이니까 5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가 됩니다. 이 길이가 2분의 9가 됩니다. 이 길이가 2분의 9가 된다는 얘기는 2분의 3이라는 x좌표로부터 2분의 9를 가는 거니까 좌표는 6,0 되는 거니까 여기 x좌표는 6이야. 그 둘이 더하면 12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리다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의미하는 게 요거다? 어떤 거냐면 x좌표하고 y좌표의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11을 물어본 거는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인지 물어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지. 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가나? 요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누군가 수직을 잘 찾아주면 될 것 같기도 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좀 기억하고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근데 그 26번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원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x좌표가 지금 4니까 사실 물어보는 게 P의 좌표가, P의 x좌표가 여기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x좌표가 이 원의 지름을 넘어가냐 이걸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쨌거나 다시 27번 볼게요.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원 C가 있는데 원 C는요 중심이 1,0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아닌 원입니다.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하는데, 그럼 C' 같은 경우는 좌표가 일단 A 플러스 1 될 거고 Y좌표 B 될 거고 여전히 반지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 원 C'은 C의 중심을 지나간대. 그러면은 그냥 그림만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샘플링 해봐서 이해해봐도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그냥 원 C를 대충 이렇게 그릴 거야. 그냥 얘를 막 어딘가 움직일 건데 그 원이 C'이 될 거고 어디 지나간대? 여기 지나간대. 그럼 제일 쉬운 거는 이런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두 원이 각각의 서로 다른 원의 중심들을 지나가게 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조건 보게 되면은 직선이 4x-3y 플러스 21은 0인데 두 원이 C와 C' 모두 접한대.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 직선이 지금 4x-3y 더하기 21은 0이야. 직선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x로 출발하는 친구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가 4고 빗변의 길이가 3, 즉 4대 3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4x-3y 플러스 21이라는 이 직선이 원 C와 C'에 모두 접한대요. 그래서 공통접선이 되는 거죠. 공통접선. 그럼 이제 이 직선을 그리고 원도 그려서 봐야 되는데 왜 그려야 돼요? 라고 하면 도형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지금 그려줘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실 그리라고 낸 거야. 내 눈에 보여야 이게 지금 도형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보통 팁을 드리면은 자,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애들은 곡선을 먼저 그리려고 하지만 곡선보다는 직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나중에 곡선을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0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원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야. 이 상황을 이해해보면 그럼 봐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이 직선을 그릴 거예요. 길게 4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릴 건데 두 원이 접한다면 근데 이제 굳이 원을 다 안 그려도 괜찮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봐봐. 분명히 여기 어딘가 원 C가 접한다 치고 그 다음 분명히 여기 어딘가 또 원 C'이 접한다고 치자.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누가 될 거냐면은 반지름 R이 되겠지. 대충 그리면 이런 얘기야. 원이 요렇게 간다는 얘기지. 요렇게 크게. 그 다음에 요렇게 크게. 이해되나? 왜냐하면 어쨌든 각각의 원들은 반대편의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요 직선에서 이 원의 중심 C까지 거리가 R. 요 직선에서 C'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 그러면은 얘네 둘이 연결했을 때도 R. 그러면은 요 직선이 뭔진 모르겠으나 4x 3y 플러스 랄랄라로 가는 직선이겠죠. 즉 고급지게 두 직선을 뭐한다? 평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평행 이동시킨 양이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에 b만큼 갈 건데 얘가 4k라고 치면 b는 얘는 3k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5k가 되는 거니까 결국 반지름이 5k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만 5k가 아니에요. 여기도 누가 되는 거지? 5k가 되는 거니까. 맞나? 그러면은 이제 이 5k라는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원래 원의 중심이 1,0이었습니다. 그럼 1,0이었으니까 이 1,0으로부터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왜? 점 나와 있고 직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1,0 적어주고 자 5k라는 값이 반지름이에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반지름이고 얘가 5분의 16 더하기 9의 루트니까 5 그 다음 1 곱하면 4 제로 21이니까 절대값 25 쓰여주게 되면은 거리는 5입니다. 아 반지름의 길이가 5 나왔어요. 그럼 K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지? 4란 얘기지. 얘는 얼마란 얘기니? 3이란 얘기니까 누구누구 다 더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R 구하니까 3, 4, 5 더하면 정답은 12 되겠다. 됐니? 자 수학과 파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직선은 기울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런 얘기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접점 표시하는 것들 도형에서는 그릴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수직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뭐 닮음을 쓴다 그러면 어거지로 쓰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됐나?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문제가 막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제 나머지 정리, 뭐 항등식 이런 거 썼을 때 몫의 다항식의 나눗셈 이런 거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반드시 누구보단 커야 된다?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만 잘 뛰어넘고 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끝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굵직한 거 물어볼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 뒤에서는 그냥 계산 한 줄 정도 줄이는 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볼게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가조건을 보면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gx제곱 빼기 x제곱인데 자 가조건을 준 이유는 일단 항등식을 작성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항등식 보통 이제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등식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항등식을 작성하라는 얘기는 fx라는 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g x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나머지는 g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이런 얘기다. 봐라.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눴고 그때 몫이 나머지가 gx제곱 빼기 x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이 x제곱 더하기 gx의 차수가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차수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gx는 몇 차식이냐면은 무슨 식이냐면은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차수들을 고려해가지고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gx가 만약에 1차다. 1차라고 하면 2차 더하기 1차니까 여전히 얘는 2차식. 근데 얘는 2차 빼기 2차인데 2차식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gx라는 친구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1차식이 되면은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시험장이라면은 조건 만족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2차 이상을 한번 볼게요. 안 돼요. 2차 이상이 되면 봐봐. 만약에 2차야.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몇 차가 되지? 4차가 돼버리지. 3차가 들어가면은 얘는 몇 차가 되고 6차가 돼버려. 그러니까 2차가 넘어가는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gx가 1차식이라는 거 알았고 나 이렇게 할래. 어차피 최고 차항이 3니까 얘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x-a라고 두겠습니다. 문제에 a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 조건 들어가면 끝나요. 나 조건 들어가면 지금 fx가 누구로 나눠 떨어지니까 gx로 나눠 떨어지니까 1차식 x-a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 조건에서 결국에 인수정리수란 얘기죠. fa가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 그래서 fa가 0 되는 걸 쓸 건데 자 집중. fa는 봐라. 얘는 a제곱이고 얘는 어차피 ga 값이 0이지. 여기다 0 넣으면. 그래서 앞에는 a제곱. 그다음 뒤에는 a 플러스 2. 그 다음 얘도 어차피 0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누구만 남겠어요? a제곱. 이 친구가 0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으로 묶으니까 자 a제곱에 a 플러스 1은 0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얼마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제거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될 건데 a는 0이 안 돼요. 자 만약에 a가 0 되면 gx가 누가 돼버리냐면은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x가 들어가면서 x제곱 빼기 x제곱 사라지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가 돼버리니까 x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fa가 0 돼버려요. 근데 문제 조건에 f0은 0 돼버려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f0은 0 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gx가 따라서 누구냐면은 따라서 g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f2 값 구하라고 했는데 또 여기다 넣어라 gx를. 나 이렇게 할래. f2니까 2 넣으면 얼마야? 4. 그 다음 여기 얼마 되지? 3. 그 다음에 여기 얼마? 4.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돼? 제곱해 넣으면 되잖아. 그럼 2 들어가면 얼마지? 3이잖아. 9 마이너스 4. 그래서 정리하면은 7, 4, 28 더하기 5니까 정답 얼마로 떨어지더라? 33으로 떨어지더라. 자, 모의고사 나오는 거는 굵직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서 gx만 세팅하면 끝났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30번 풀기 전에 몇 가지 선수학습을 좀 하자. 첫 번째, 2차 함수에 대해서 살짝만 좀 보고 가자. 왜냐면은 요거 만족시키는 그래프 상황만 찾아주게 되면은 계산을 두 줄만 하면 끝나요. 볼게요. 2차식에 대해서 첫 번째, 어쨌든 이제 방정식의 실근이나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수원하고 수학투에서도 계속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럼 어쨌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가장 큰 특징은 2차 함수는 대칭입니다. 대칭축. 축에 대한 대칭이야. 이 대칭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보통 이 대칭이라는 거는 중점과 연결이 돼서 결국엔 누가 된다? 합이 일정하다고 돼. 너네 이해 쪽 학원 애들은 다 대합주차라고 배운 것 같은데 대칭은 합이 일정하고 주기는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일단은 대칭, 중점은 합이 일정하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자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보게 되면 어차피 모든 2차 함수는 다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얘네들 폭만 바뀌는 거야. 폭만 바뀌는 거고 이 함수값 같은 경우는 꼭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포인트거든. 뭐 요만큼 떨어져 있다 쳐볼까? 그 다음에 요게 최고차항 계수가 뭐 a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요 꼭지점으로부터 x좌표가 l만큼 떨어져 있을 때 꼭지점의 y좌표와 2차 함수 요 l만큼 떨어진 함수값의 y좌표 차이는 반드시 al 제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편의방식 다 똑같거든? 그럼 AX제곱을 가지고 한번 해봐. 이게 항상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써볼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걱정되니까 이렇게 하자. 요 A는 뭘 영향을 준다? 이차함수의 폭. A가 커지면은 대칭축으로 가까워서 좁아질 거고 A가 작아지면은 넓게 퍼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최고치 항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치 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있다. 그러면은 가볍게만 쓰자. 제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좀 쓰지 마.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좀 쓰지 마. 그냥 이 정도만 써놔. 최고치 항계수 정도만 써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수식을 써버릇하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야. 그러면요, 일단 이 정도로만 적어두시고, 자, 문제가 원하는 게 첫 번째, 방정식 fx-1 곱하기 gx-1은 0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뭔 얘기냐? fx가 1이 되거나 또는 gx가 1이 되는 요 실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알파하고 베타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fx하고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b라고 한대.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을 누구라 할 거냐면 집합 b라 할 건데 얘가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이야. 자, 이때 상수 k에 대하여 방정식 fx-k 곱하기 gx-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x는 3개고 이 실근의 합이 12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을 먼저 찾고 구하라는 걸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건데 누구를 그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총 3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 fx, 두 번째 gx, 그 다음 세 번째 y는 1. 얘를 그릴 건데, 자, 얘하고 얘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 얘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인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알파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지금 fx 같은 경우는 gx도 마찬가지지만 곡선이고 y는 1이라는 이 상수함수는 직선이니까 이 곡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꼭지점, 즉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이 지점에서 직선과 만나는, 즉 우리가 보통 접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접선이 되어보는 상황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보통 특수한 상황들을 먼저 보는데 그러는 이유는 곡선의 특징적인 점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선을 일단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으니까 베타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fx하고 gx를 그릴 건데 그 전에 누구부터 그릴 거냐면 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y는 1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릴 거야. 자, 그냥 가볍게 스케치 해보자. 만약에 fx가 요렇게 그려지고 gx가 요렇게 그려지면은 절대 안 되죠. 맞나? 알파고 베타가 되니까 절대 안 되나? 절대 안 되지. 왜냐면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들이 얘잖아. 근데 여기가 알파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접하는 거에서 하나 상황을 체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누굴 체인지 할 거냐면 일단 요 최고치 항계수가 1이 요 친구 먼저 체인지 합시다. 그러면은 알파를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의 계량이 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알파도 지나가고 베타도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교점이 어디 생길 거냐면은 여긴가 하나 생길 거고 요 점이 누구란 얘기야? 베타 플러스 3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베타 플러스 3은 베타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움직여야 되겠다. 누구를 움직일래? 요 2차 함수를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보지 뭐.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일로 볼게요. 요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근데 2차 함수 이쪽으로 움직여보니까 이번에 또 누가 안 맞아요? 베타가 공통분으로 안 맞죠? 왜냐면 여기하고 지금 알파를 지나가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가 지금 F고 여기가 G야. 왜냐면 1과 만나는 지점도 알파고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도 알파잖아. 근데 이제 얘네를 바꿀 수 없으니까 알파하고 베타 위치는 바꿀 수 없으니까 베타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계속 F를 접하는 걸로만 아이고 그림 아예 잘못 그렸네.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 봐봐. 짧게 할게. 봐봐. 처음부터는 아니고 그림을 볼게. 알파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접해버리면 g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맞아요. 교점이 하나, 둘인데 얘가 베타 플러스 3이 되는데 여기가 베타잖니? 그러니까 얘는 안 맞아. 그래서 누구를 수정할 거냐면은 fx를 냅두고 gx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파, 베타. 그러면은 1차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이렇게 g가 가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면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지. 맞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요 알파에 접하는 2차 함수는 fx가 아니라 gx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상황을 찾고 나면은 이제 계산은 심플해져요. 그럼 요걸 내가 그림을 다시 한번 예쁘게 크게 잘 그려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 풀 때 모의고사는 내신이나 다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잘 풀어. 다시 그림 예쁘게 그리면서 봐봐. 상황을 찾았으니까 스케치 다시 할게. 알파야. 지금 얘를 그림을 좀 보기 편하려면은 gx 그래프를 널찍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fx 그래프를 알파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아이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네가 y는 1이니까 봐라. 올라가는 친구 fx. 다시 봐봐. fx가 1과 만나는 거 지금 알파 베타, gx가 1과 만나는 거 알파. 그 다음 fx하고 gx가 만나는 게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풀어야 돼. fx-k 곱하기 gx- 빼기 gx-k는 0 되는 거니까 fx가 k, gx가 k랑 만나는 건데 시행이 총 3개라 그랬죠. 그러면은 k가 어디 지나갈 거냐? 이렇게 k가 지나가면은 하나, 둘, 3개가 되면서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네들 3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12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선수학습에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축에 대한 대칭이고 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걸 좀 살려보자. 봐. 얘하고 얘가 대칭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 누구냐면 알파야. 즉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은 결국 얼마가 된다? 2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 2차 함수는 지금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 근데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 떨어진 거리가 얼마란 얘기냐면 3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봐. 요 교점은 알파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또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이런 얘기야. 옆에 내가 fx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 플러스 3 얘를 지나가는 점인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또 얼마 된다는 얘기지? 3 되니까 여기는 알파만이 3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끝났는데 2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더라? 12가 되더라.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 값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 베타하고 베타 플러스 3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fx하고 gx의 교점이잖니? 근데 그 교점이 누구냐면은 베타 플러스 3이야. 여기가 y는 k잖니? 그럼 봐봐. fx하고 gx를 식을 세팅한 다음에 그 식은이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fx가 최고차항에서 2고요. 여기가 지금 y는 1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지나는데 알파가 5인 걸 구했으니까 x-5 그 다음에 x-베타 플러스 1 자 gx는요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x-5의 제곱
gx는요 x-5의 제곱 꼭지점 y좌표니까 플러스 1.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지는 그 x 좌표가 누구다? 바로 베타 플러스 3이다. 그럼 보세요. 1 지워지고 어차피 요 x좌표가 지금 알파가 아니기 때문에 5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지워질 거야. 그럼 여기다가 누구 넣어주면은 베타 플러스 3 넣어주게 되면은 2에다가 베타 뺐으니까 3 될 거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베타는 얼마가 나오더라? 8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 11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누구만 구하면 돼?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보세요. 분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봐봐. 이 높이 차이만 구하면은 1에다가 더해주면 돼. 이 높이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gx를 볼 거야. gx. 꼭지좌표 5잖아. 자, 여기 5잖아. 여기 얼마야? 11이잖아. 얼마 떨어져 있어? 6 떨어져 있으니까 6, 6에 36. 최고차항이 수리니까. 그래서 1에서 36 더 가면은 K는 얼마다? 37이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알파는 5, 베타는 8. 그 다음에 K는 37. 세 개 다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그럼 이렇게만 풀면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맞는 상황만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성질들 썼고 계산도 좀 줄였고 끝났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자고사학원 고2 팀장을 맡고 있는 김찬욱입니다. 23년도 3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풀이를 진행할 건데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함수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 자, 2차 함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20번, 28번, 30번 이렇게 세 문항을 살펴볼 거고 원의 방정식 문제로는 21번, 29번 이렇게 두 가지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20번을 볼 건데 먼저 이 20번에 대해서 알아뒀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2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2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표준형으로 했을 때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게 있잖아? 여기 꼭지점이 p, q인 거죠. 자, 이때 어떤 걸 알 수 있냐? 꼭지점으로부터 L만큼의 거리를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이 높이가 절대값 A의 L의 제곱이다라는 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먼저 fx 한번 바라볼게요. 자, 우리가 fx라는 식을 봤을 때 x는 a라는 녀석을 축으로 해서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a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고요. 이때 a, b를 지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족권과 나족권을 볼 건데 자, 가족권에서는 fx랑 알파인 거, fx가 베타인 녀석들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족권이랑 같이 콜라보 할 거야. f알파는 알파고 f베타는 베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뿐이래. 그러면 알파라는 직선과 y는 베타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총 3개여야 되고 그때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자, 근데 나조건 덕분에 뭘 할 수 있어? y는 x랑의 교점이에요 라는 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녀석을 찾아보면 만나는 녀석이 요렇게. 그래서 이 점이 알파, 알파, 꼭지점이 베타, 베타. 그리고 만나는 점 찾아서 이 점이 감마, 알파예요 라고 됩니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건데 바로 이 녀석이야. 자, 저 녀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여기서 2차 함수니까 내가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요 초록색 요 직선이 뭐였어? 우리
y는 x라는 직선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1대 1이어야 되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입니다 라고 가능한 거라고. 괜찮죠? 그럼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도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2차 함수다. 그럼 똑같이 이 녀석도 몇 대 몇이라는 거 1이니까 1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바로 감마 자체도 알파 플러스 2예요 라고 됩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끝났네. 마지막 남은 거 뭐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알파는 4, 베타는 5, 감마는 6이에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베타 컴마 베타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전부 다 5예요 라고 했다라는 거겠지? 자, 우리한테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F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기 때문에 F의 9를 원하는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에 9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되니까 3이에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봤다시피 이 녀석을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율 관계를 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거겠지. 그래서 이 비율 관계 생각보다 많이 쓰여.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수원에서도 충분히 많이 쓰이는 비율이니까 네,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28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테마별로 진행을 할 거야. 2차 함수 3문제 먼저 풀 거고 원의 방정식 2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28번은 먼저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는 2라는 지점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4라는 지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겠지? 네. 얘랑 y는 n의 극점을 x1, x2라 그랬어. 얘를 y는 n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절대값이 나왔네, 그치? 우리 절대값의 기본은 범위 나누기. 근데 x2가 더 크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는 x2겠지 뭐. 작은 놈을 x1이라고 할게요. 대칭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차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살짝만. 내가 요 2에서의 거리, 요 거리를 알파라고 하고 스타트를 끊어볼게. 괜찮죠? 왜? 그러면 아까 이 높이가 뭐였어? n이? 알파 제곱이었어. 그치? 방금 한 거랑 약간 연계를 시키는 거야. n은 알파 제곱이라고 내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얘를 잡고 가자고.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왜?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내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2-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2 플러스 알파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네. 어떻게? 알파가 2보다 작을 때와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자, 2보다 작다라 그러면 양수 나오니까 계산해봐. 답 2로서 항상 자연수네.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얘 음수 나오잖아. 얘 알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빠르게 풀리죠? 왜? 첫 번째 얘는 이미 자연수야. 이미 자연수야. 그럼 다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연수 n이라 그랬지. 그럼 알파가 2보다 작다라는 건 n값이 4보다 작아요 라는 거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n값은 1, 2, 3, 3개가 될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로 얘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먼저 해주시면 n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때 알파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거듭제곱들이 되겠네.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10의 제곱까지 됩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도 몇 개? 9개. 3개, 9개, 답은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겠지.
오케이? 아마 너네가 풀어보거나 혹시 해설지를 보거나 같이 나눠준 해설지를 보게 되면 두근의 합, 두근의 차로 되어 있을 거야. 그것도 맞아, 풀이는 방법은. 근데 선생님은 방금 했던 비율 관계를 좀 연계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보기가 편리하더라. 오케이? 요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은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랑은 살짝 결이 달라요. 물론 중간에 맞추면 맞출 수야 있어. 비율 관계 쓸 수 있어. 근데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야. 자, 30번의 포인트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문자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만 또 적재적소에 꺼내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 A, 문자가 제일 적은 거. 얘 문자 두 개잖아. 하나짜리.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그냥 A 1보다 작아. 그리는 거야. 그 다음 점근선 몇이라고 되어 있어? 2라고 되어 있네요. 2라고 했어. 그때 우리 X에다가 A 대입해 볼까요? 자, X에다가 A를 대입해 봤더니 몇이야? FA는 1이야. 그 말은 그리고 1-A가 음수예요 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감소하면서 A, 1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돼? 0과 A를 근으로 가져요. 누구랑? Y는 1이랑.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왜? 0의 위치를 몰라. 자, 그래서 나오는 조건이 가조건이야. 두 번째. 음수에서는 -2. -2가 최소값을 가져요 라는 거죠. 자, 이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쌤이 한번 그냥 가볼게. Y축 A 1 슉 2. 야, -2에서 최소값 가져? 안 가져. 자, 저 조건에서 바로 나오는 게 A가 음수예요 라고 나오고 Y축을 여기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필요 없는 거 좀 지우도록 합시다. 얘는 왜 이렇게 휘었냐? 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0값 나왔잖아. 아까. 이 참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Y는 1이랑 만나는 점이 0과 A예요 라고 된다라는 거지? 그럼 Y는 1이라는 이 점과 만나는 점이 0과 A예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요렇게. 그런 이차 함수예요 라는 거니까 우리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먼저 위로 블록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2랑 만나는 게 두 개여야 돼. 왼쪽은 안 만나.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안 만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날 거고, 왜 접해야 돼? 얘가 올라가면서 하나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그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그치. 2분의 1 A, 2예요 라고 됩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하나 있어. 우리 아까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계속 기억해야 돼. 문제의 조건들은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돼. 최소값이 어디다? 얘다. 음수에서의 최소값. 1번은 A가 -2예요 라고 된다라는 거겠지? 그럼 꼭지점이 뭐라고 하는 거야? -1,2예요 라고 된다라는 거잖아. 색깔을 그냥 좀 정리하자. 이렇게 1번 다시 A가 마이너스. 그럼 대입하면 되네요. 2는 B에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된다라는 거지. 자, 계산하면 -B고요. 넘어간 B는 -1 나오겠네. 그럼 -2, -1이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아래로 블록한 게 있다라는 거지. 자, 아래로 블록했을 때는 또 어떻게 돼? 올라가는 한 놈 있으니까 여기가 또다시 2분의 1 a, 이번에 마이너스 2여야 돼. 근데 a값 아직 모르잖아. 왜 몰라? 아까 뭐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최소값이 마이너스 2. 그치. 두 번째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4.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된다라는 거겠죠? 또다시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b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4? 이 양식, b가 4분의 3 나오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 4분의 3이 나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거 자,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3인 거지? 바로 분배법칙 때려도 되고 마이너스 7 280에다가 마이너스 30. 오케이. 250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문제를 보면 해석하는 순서들이 좀 중요했어. 그런 해석하는 순서들은 요거는 수투랑 이어져. 수투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함수의 그래프랑 연계가 되잖아. 이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하는 게 수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테마인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왔어요. 자, 문제를 좀 봐보도록 합시다. 21번이고요. 호C가 나와져 있어. 반지름이 5짜리인 원 위에 점이에요. 4,2라는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호 위의 점에 대해서 여기 무게중심이 5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P라는 걸 여기다 쓸까? P라는 걸 X, Y 또는 A, B라고 두자. 문자 겹치는 거 없죠? 라고 두면 Q는 다 더했을 때 원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A, B가 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호C 위의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예요 라고 된다라는 거겠죠? 이걸 그대로 넣어봐. 조금 빨리 가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빠지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은 25라고 나오고 범위 때문에 A가 몇이 되냐? 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된다라는 거겠지? 이 녀석은 마이너스 4,2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할 거고 1이 나올 거예요 라고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또다시 5짜리. 이게 우리가 Q 위의 점이 될 거라고. 괜찮죠? 이걸 파악하는 순간 자, PQ의 중점? P랑 Q의 중점 잡았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네. Q를 봤더니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뭐라고 했어? 원점 대. 효의가 A 프라임. 야, 자연스럽게 기억과 니은은 땡 끝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중점이 아까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 찍어 놓자.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거만 보면 되네. A 프라임 QP A 프라임 Q 여기 있겠네. 뭐 하나 잡아. 색소자 NG 색 안 쓴 걸로 Q 여기 딱 찍었어. 그럼 P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대칭 놈으로 잡힐 거야.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지. 근데 얘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합동이 잡힌다고.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이 합동을 살펴보는 게 가장 포인트였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OA'P의 맥시멈 미니멈을 계산하세요 라는 걸로 바뀐 거라고. 문제가 디귿이 뭐로 바뀌었다고? 삼각형 OA'P의 맥시멈 미니멈으로 바뀌었다. 자, OA' 윗변이니까 높이만 같으면 되겠네. 자, 뭐 기울기가 몇 짜리? 기울기 2분의 1짜리예요 라는 걸 바꾸면서 가면 된다라는 거겠지? 언제가 최소야? 당연히 여기. 이때가 최소겠네. 쌤이 여기를 PM이라고 할까요? 됐어. 그 다음 이때가 최대인 거겠지. 라지 M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라지 M은 쉽게 계산되겠는데 왜? 라지 M이 빨리 되는 이유는 원의 중심진하잖아. 아하, 수직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라지 M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야, 여기 길이가 2루트 5겠네. 그지? 2루트 5 곱하기 5. 따라서 5루트 5예요 라고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살펴보면 혹시 이게 보이니? 이게 보이면 정말 좋은데, 야, 근데 안 쓴 색깔이 없네? 빨주노초 다 썼는데? 그냥 써. 얘가 또 기울기가 1이야. 아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한 칸, 두 칸. 그치? 쉽네. 스몰 m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돼서 5예요 라고 되는 거지? 그리고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25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틀렸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2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수직을 보는 거는 도형을 정말 많이 봐야 돼. 정말 많이 봐야 돼. 오케이? 네. 그리고 요 합동 보는 거. 쌤, 이거 안 나오잖아요. 아니, 나와 얘들아. 수원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더럽게 많이 나와. 원주가 또 나와. 어디서도 나와? 고3 미적에서도 나와. 정말 많이 봐야 돼요. 계속 보려고 해야 돼.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 문제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우리 학원을 좀 오래 다닌 학생들이면 사실 21번도 마찬가지고 풀었었지. 분명 너는 풀었다. 원의 방정식 때 시험대 밑에. 자, 이 문제 또한 많이 풀었던 거고 유명한 문제야. 또다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먼저 6,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대. 그죠? 이 녀석이 있대. 얘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한 점을 어떤 한 놈 P를 대칭시키래.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NG 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K만큼 평행 이동시킬 때 오른쪽으로 가도 돼.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어떤 한 점이랑 이미 얘랑 잡아도 기울기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어. 그치? 이게 기울기잖아. 분수꼴 기울기, 이건 어디서 나와? 수원 지수로그 함수 때 분명 나온다. 분수꼴은 기울기.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0이라며. 얘는 어차피 평이동 이 위를 움직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0이래요.
반지름에 대한 게 나오네. 얘 반지름인데 얘가 0,6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몇이다? 3이다. 오케이. R은 3이에요. 라고 하나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라 그랬으니까 가장 컸을 때가. 자, 가장 컸을 때가 언제야? 이때겠네. 기울기 3분의 4짜리 접하고. 여기 좀 부족하죠? 요렇게 더 갔을 때. 이쪽에서 다른 한 원이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 이 점을 크기가 많이 작은데? 크기가 많이 작은데? 또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 중심 어떻게 돼? K만큼이라고 했으니까 6 플러스 K, 0이에요. 뭐 해주면 돼? 반지름 3입니다 라고 챙겨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잡고 얘랑의 거리 찾고 얘랑의 거리 찾아서 K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얘들아, 여기서 또한 닮음을 볼 수 있어. 어떤 닮음을 볼 수 있냐? 자르고 좀 더럽게 자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를 거야. 요렇게. 그럼 잘 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얘랑 여기 직각이잖아. 이 각이 같다고. 엔지 뭔 소리야? 이 각이 같다고.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아까 3분의 4라 그랬지? 3대 4인데 이 길이가 지금 3이었잖아, 계속. 3대 4대 5라는 길이니까 이 길이가 3 곱하기 4분의 5예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합동, 동일 3 곱하기 4분의 5라고 할 수 있고, 이 길이가 또 6이잖아. 야, 3대 4였네. 6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라고 잡으면 되겠지? 네, 얘가 6이었잖아. 자, 6 플러스 K는 길이야 왼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15. 그냥 통분 안 하고 갑니다. 마이너스 4분의 18. 마이너스 4분의 15를 더 한 번 더 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48 이어서 마이너스 12예요 라고 나옵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면 K는 마이너스 18.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도 돼? 가도 돼. 얘랑 접해요? 얘랑 접해요? 이거 해줘도 된다고. 오케이? 또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쌤, 저는 이것도 너무 노가다 같은데요. 한 번만 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왜? 요렇게 닮음을 보는 경우도 있어. 3대 4대 5여서 얘 11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그럼 직선이 y는 3분의 4x 플러스 11이에요 라고 나오고, 이 녀석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겠지.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걸 보는지에 따라서는, 어떤 걸 보냐는 너네들의 몫이야 사실은. 어떻게 보냐. 많이 봐야 돼, 도형은. 여러 가지 눈을 튀어나야 돼.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고요. 모의고사 그래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긴 하지만, 왜? 고1 거니까. 그래도 잘 보고, 너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 시간 관리.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어요.